자,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여행지는 아프리카의 카메룬입니다. 카메룬 가보셨습니까? 저는 못 가봤습니다. 뭐 카메룬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의 그 이른바 블랙 아프리카,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프리카, 북쪽의 그 지중해 연안의 아랍권 말고 그 아프리카는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뭐 당연히 카메룬도 안 가봤습니다. 카메룬 하면은 뭐 글쎄요, 뭐가 유명합니까? 우선 축구팀이 유명하죠. 그리고 이 카메룬이란 나라는 과거 식민지 시대에 영국령이 있었고 프랑스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그 영어권 프랑스권의 약간의 그 뭐랄까요, 그런 갈등이랄까요, 그런 씨앗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권과 프랑스권이 합쳐져서 이제 카메룬이란 나라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. 바로 그 카메룬의 이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. 먼저 책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프랑세파의 향기라는 책입니다. 자, 저는 이 책이 표지도 그렇고요, 제목도 그렇고 참 마음에 들었어요. 자, 이런 그 그림에다가 이 보라색이 이렇게 매치가 되니까 굉장히 우아해 보입니다. 그리고 프랑세파라고 하니까 뭐 그 발음 자체가 꽤 낭만적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사실은 그 프랑세파라는 게 그다지 뭐 거의 낭만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. 여기 보니까 프랑세파가 뭐냐 하면은 프랑스 돈이 프랑이죠. 그런데 이 프랑세파라는 것은 카메룬을 비롯한 그 프랑스 식민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랑스 돈, 프랑화를 만들었는데 프랑스 본토 프랑화가 아니라 식민지의 프랑화죠. 그게 프랑세파입니다. 카메룬뿐만 아니라 인근 몇 개 나라에서 이제 과거에 썼던 그리고 그런 돈이죠. 그리고 그래서 이 프랑세파의 향기라는 것은 뭐겠습니까? 돈 냄새죠.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발음만 좀 로맨틱하게 들리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그 돈 냄새라는 아주 그 자극적인 말입니다. 실제 영문 책자의 제목도 A Nose for Money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돈 냄새 맡는 코라는 이야기죠. 결국 돈 냄새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비판이랄까요?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런 쪽의 이야기입니다. 이 작가는 프랜시스 니암조라는 분인데요. 카메룬의 그 아까 제가 영어권 프랑스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프랑스권에 속하는 죄송합니다, 영어권에 속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분입니다. 그래서 그 카메룬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사람인데 또 이분도 인류학자예요.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엉덩이의 입맞춤을이라는 그 책도 인류학자가 쓴 책인데 이것도 이분도 인류학자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소설을 쓰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아프리카 문학 뭐 하나밖에 없습니까?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읽은 건 여러 권인데 소개해드린 것은 아마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그 한 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건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, 그리고 또 제가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읽은 아프리카 문학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문학성은 좀 떨어진다고 봤습니다. 그러니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좀 스토리 위주인데 그 읽는 맛이 좀 덜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저는 글쎄요, 그 점수로 치면은 한 70점 정도 그렇게 주고 싶습니다. 그래도 어쨌건
뭐 스토리 자체가 재미는 있고요. 그리고 카메룬이란 나라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, 그리고 이 아프리카 문학이라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참 접하기가 쉽지 않은,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만은, 그러나 그 종류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. 국내 소개된 것이. 그래서 뭐 제가 영어나 프랑스어를 잘하면 원서를 보면 좋은데, 지금 뭐 물론 뭐 영어로 된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영어로 된 책 보다가는 사전 찾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, 어,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된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참 귀한 책이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그런 사람, 그리고 또 나라가 그런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, 이제 책 소개를 좀 하면요. 주인공이 원래는 그 트럭 운전수입니다. 트럭 운전수라는 것이 이제 그 맥주 회사에 소속이 돼서 그 맥주를 이제 배달하는, 그러니까 뭐 조금 배달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과 지방을 오가면서 대량으로 트럭으로 이제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이제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굉장히 그 잘 살고자 하는 야심이 크고, 그리고 또 어떤 뭐 여자에 대한 복수심이랄까요? 그 첫 아내와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고요. 굉장히 그 야심찬 사람입니다. 그런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거액을 손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, 물론 그 우연한 기회에 거액을 손에 넣었다는 것은 합법적인 건 아니겠죠.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이 카메룬이라는 곳을 무대로 하지 않고 이 작가가 선정한 그 지역은 민보랜드라는 가상의 나라입니다. 그런데 뭐 그게 카메룬이죠. 그래서 그걸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막 엄청난 부정부패, 그리고 그 이 고위층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? 위선,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거기에 가담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돈으로 권력자를 매수를 하고,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루면서 아내도 여럿 얻고 막 이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삶이죠.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주술사에 의한 예언도 나오고요. 그러니까 뭐 그냥 돈으로 뭐 매수하고 부정부패해서 뭐 사업을 일구고 이런 것들은 아프리카적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죠. 그런 면에서 보면 아프리카적인 특성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뭐랄까요, 그 주술사들의 예언 같은 것,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카메론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아까 7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도 제가 이 책에서 많은 뭐 감명이랄까요, 좋은 뜻에서 감명이 아니라 어떤 감명을 받은 것은 그런 겁니다. 이 아프리카의 정체성이란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단초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서구 열강의 그 지배를 받아서 자신들의 전통 문화가 파괴가 되죠.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할까요? 아니면은 어떤 자기들의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 하면서 결국 지향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서구적인 가치라는 거죠. 이런 어떤 그 괴리가 있습니다. 그런 어떤 그 갈등과 괴리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. 당연히 이 주인공도 가장 큰 가치를 두고 평생을 바쳐서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
식민 종주국이었던 프랑스에 잘 사는 백인들처럼 사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민족주의 이런 투쟁을 했던 사람들도 부정부패를 밥 먹듯이 하고 아주 문란한 성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온갖 불륜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겉으로는 도덕성을 내세우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그 전형적인 독재자 그런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.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보면요, 다 대부분 이 초창기 독재자들은 다 독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자기가 권력을 쥐면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온갖 이권을 다 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런 모습들이 또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이걸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. 하나는 인간 본연의 어떤 끝없는 욕망에 의한 몸부림과 그것이 그 한 인간을 파멸시키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. 거기에 아프리카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어떤 아프리카인들의 그 정체성의 그 갈등이랄까요? 이런 것, 이 두 가지가 뒤섞여서 이 작품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70점을 주지만 그래도 영미,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삶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분명히 아주 유익한 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. 그래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